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을 합니까? 네, 10여 년 전 도둑들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불상, 그게 일본에 있었는데 이 일본에서 국내로 훔쳐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이 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서산 부석사와 일본 사찰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관련 뉴스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스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 관음보살 저상입니다.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 왜구의 약탈로 빼앗긴 불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에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가 포함돼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훔쳐온 물건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대한민국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관음사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석해 관음사 청건인 무라세가 조선에서 불교를 수행하며 물려받은 것이라며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며 자료를 찾아 추가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일본 관음사 측의 추가 답변을 들어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솔까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 재판이 왜 10년씩이나 이렇게 다툴 만한 사안인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판이 10년 넘게 이어진 게 아니라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10년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2012년 일본 스시마섬 관음사에 있던 고려시대 금동 관음 보살 저상을 한국 국적의 도둑들이 훔쳐서 국내로 들여온 뒤로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후에 먼저 일본 정부가 도둑만을 맞은 물건 또 즉 작물이라면서 불상의 네. 환수를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는 돌려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산 부석사가 복작물에서 나온 기록들로 미뤄졌을 때 여러 기록들로 미뤄봤을 때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점유 이전 가처분 즉 돌려주지 말라는 신청을 법원에 했고 2013년 초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이후 2016년 4월에 서산 부석사가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면서 재판이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아 승소했고 정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1심은 우리가 이제 부석사 측에서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항소심에서 좀 관심이 집중된 게 불상을 도둑맞은 일본 관음사 측에서 소유권을 주지가 이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그런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가 된 그 일본 스시마섬 관음사가 1526년 그리고 또 27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창건인 무라세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불교를 수행하고 또 이제 누군가에게 조선에서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라세가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관음사로 불상을 옮겼고 한 500여 년간 관음사가 이렇게 잘 지켜왔다. 그런데 도둑들이 훔쳐간 거니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1950년대 들어서 관음사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불상의 소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민법상으로나 혹은 한국의 민법상으로나 너무 적법하게 우리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관음사 측에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관음사의 창건인이 조선 시대 조선에 수행을 와서 이걸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에 대한 뭐 근거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네, 저도 이제 재판을 방청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따로 제시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지난 1심과 2심 공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게 새로운 주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처음 들었으니까 이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있냐 이렇게 관음사 측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음사 측은 불상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만 사찰 내부에서 전해져 내려올 뿐이라는 말만 했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뭘 주장하려면은 원래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주장을 한다는 거는 얼핏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이쪽 관음사 측에서도 굉장히 좀 자신의 주장이 좀 약하게 이렇게 좀 인정을 한 모습인지 그런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돌아가 제 자료를 찾아보겠다. 네. 그 뒤 이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찰 관계자가 그것도 주지가 처음 우리나라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출석한 만큼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확실한 논거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소 맥이 빠졌습니다. 벌써 10년이나 가까이 소유권 다툼이 있었다면 그 전에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왔었어야 할 텐데 이제서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급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항소심 다음 변론기일이 8월 1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관음사 관계자는 재판 때문에 수시로 한국을 오가기에는 너무 비용이 부담된다면서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고 이후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참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전 고등법원은 8월 17일에 들어온 자료로 공판을 진행하고 또 피고 또 원고 간의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고 판단되면은 추가 심리를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심리가 없으면 그만큼 2심 판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본 관음사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건 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재판에 이제 항소를 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시청자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불상이 취득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과정, 그리고 또 훔쳐서 같이 들어온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취득 방법이 뭐 훔쳐오든 뭐 네. 빼앗아 오든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만 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가 자칫 성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자칫 외교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이 특별한 이유, 애초에 약탈된 문화재고 또 출처가 분명하다면 소유할 수 있다고 1심에서 이제 판결한 만큼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해외 반출 문화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에서 이제 훔쳐온 문화재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꽤 있잖아요.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에 전시하기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 한국 전시를 했다가 누가 훔쳐가기로 하면은 이 또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좀 들은 적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네, 재판이 시작되기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일본 NHK나 뭐 NTV, 일본 TBS 방송국 등 뭐 여러 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해외 반출 문화재 중 절반 가까이 약 한 9만에서 한 1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 일본에 있는데요. 이 문화재들 상당수가 관음사에 있는 불상처럼 취득 출처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그래서 다른 문화재의 환수 절차에도 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약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린이와 함께 시청 중인 보호자분들이라면 조금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줄 테니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뭐 옷까지 모두 벗어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관련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전의 한 대중음식점.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쯤 36살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갑내기 B씨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1,000만 원을 주면 테이블에 알몸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B씨는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했고 A씨는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테이블로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대전의 한 구청, B씨는 지역 국립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80만 원이 내려졌지만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엔 또 다른 손님 2명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구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구청 측은 지난해 7월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소방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경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참고해 징계 수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3월 B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더 강한 수준의 처벌인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저는 이런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또 이분들이 또 공무원이었다는 게 또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옷을 모두 벗은 사람은 구청 공무원, 네. 그리고 또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교육부 소속의 한 국립대 네. 소속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제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까? 네, 이게 지금 공무원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업무랑 큰 상관이 없는 각각의 그 조직에서 이렇게 글쎄, 일을 하고 네. 있었고 또 나이도 이제 36살 동갑내기였고요. 그래서 친구로 좀 짐작이 됩니다. 예. 확인은 그 각각의 그 조직에서 해주진 않고 있는데 일단 친구 사이로 추정되는 만큼 친구끼리 술 한 잔씩 하면은 네. 이 얘기 저 얘기 장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술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객기로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식당이 대중음식점이죠, 그죠? 네. 그럼 다른 손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꽤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워낙 비상식적인 행동이니까요. 다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건 이 두 사람이 객기를 부리고 나서 주변 손님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위로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네요. 위로금을요? 사과하는 건 이해가는데 위로금도 줬나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줘야 돼요? 이게 또 얼마를 줬다 이런 예. 것까지 이제 판결에서는 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이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그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데다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까지 지급했다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다만 이후 각 조직 또 구청과 또 교육부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던 거고요. 교육부 공무원은 해임 징계까지 내려진 거죠. 이제 사실 법원에서는 선고 유예라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무죄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 교육부 공무원은 해임 처분까지 받았다는 거는 이게 마냥 해프닝으로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안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업무상 과실이나 부패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안인데요. 다만 이제 대전시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로 가로수 연석을 길가에 던져서 오토바이 배달하시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 세종에서는 국토부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가족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숨지게 하는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모두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직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특성상 취중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죠. 공직 사회도 이 공직 기강이 만취 상태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한 분은 감봉 3개월인데 한 분은 해임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얼핏 저는 좀 아무리 공무원 서로 직종이 다른 조직이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거 하나 내기했던 1,000만 원은 결국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을 받았는지 또 못 받았는지는 끝까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도를 넘어선 음주가 또 도를 넘어선 행동을 만들고 또 이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고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